2013년 4월 도저히 입에 올릴 수 없었던 일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큰돈을 주면서 입을 다물라고 했고 10년짜리 비밀유지 계약서까지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고민됩니다. 이 모든 일을 영원히 가슴에 묻어두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꺼내봤자 아무 이득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많은 걸 잃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결국 이건 익명의 인터넷 게시물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털어놓는다면 별다른 무게가 없을 거라고요. 그 사건은 미국 서부 버지니아주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웠고 바람 한 점 불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다친 고모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고모는 집에 누워 계셨죠. I-64 고속도로를 타고 루이스버그에서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상 징후가 나타난 건 차 안 라디오였습니다. 익숙한 마이클 머독 노래가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리가 끊어지더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앞쪽에서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교통이 막힌 모양이었습니다. 주변 나무들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차 왼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닥쳤고 핸들을 세게 돌려 겨우 차를 바로잡았습니다. 먼지 구름이 몰아치며 앞 유리를 뒤덮었습니다. 서둘러 선루프를 닫았지만 이미 두꺼운 먼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곧 땅 속에서 낮고 무거운 굉음이 올라왔습니다. 비소리처럼 들렸지만 분명 땅에서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고통의 찬 포효처럼 답답하고 낮은 울음소리였죠. 그 소리는 점점 커지고 또렷해졌습니다. 최고조에 달했을 때 멀리서 나무들이 연달아 쓰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작은 기아차 한 대가 거대한 충격에 밀려 도로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소리가 잦아든 뒤 고속도로는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부는 차선을 바꾸려 애쓰고 일부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제 차 문짝은 뒤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차에 길게 긁혔습니다. 라디오가 갑자기 다시 켜지며 지역 긴급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질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에어컨을 모두 끄고 속도를 줄여 가까운 출구로 빠지라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곧 앞쪽에 차들이 길게 늘어섰고 경찰이 모든 차선을 봉쇄했습니다. 오직 하나의 출구만 겨우 열려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방독면을 쓰고 방폭 방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출구로 안내되었습니다. 출구를 빠져나와 오른쪽으로 꺾자 임시 주차장으로 쓰이는 넓은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차들은 한 대씩 붙어서 빽빽하게 주차됐습니다. 문을 열 틈조차 없을 정도로 두 번째 줄, 대략 6번째 위치에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거의 모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신호는 점점 약해지다 완전히 끊겼습니다. 한 남자가 차문 틈으로 몸을 내밀고 경찰에게 크게 소리쳤습니다. 목소리에 흥분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하늘을 향해 총을 쏘며 경고했습니다. 차 안에 있어. 문 잠가. 2번 말하지 않겠다. 몇몇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했지만 신호가 이미 끊긴 상태였습니다. 경찰들은 계속 순찰을 돌았습니다. 우리는 차 안에 머물며 창문을 올리고 문을 잠그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른 차들에서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이는 천연가스 누출로 엔진을 켜면 대폭발이 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테러 공격일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약 1시간쯤 지나자 사람들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모두 배고프고 목이 말랐으며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경찰들이 차 위를 뛰어다니며 물과 과자, 검은 플라스틱 봉투를 나눠주었습니다. 뒷좌석으로 기어 올라가 모자를 눌러쓰고 휴식을 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긴장 때문에 땀이 눈을 따갑게 했고
차 안이 점점 좁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갈 수도 없고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에 온몸이 불편했습니다. 경찰 몇 명이 주차장 앞에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흰 면장갑을 끼고 차보니들 닦더니 장갑을 벗어 봉투에 넣고 열풍기로 봉인했습니다. 우리 차에도 무언가 묻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왼쪽 차 대학생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탄저균일 거야. 아니, 금가루 섞인 거 아냐? 우리한테 안 주려고 그러는 거지. 대화에 끼어들어 가연성 물질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D차 운전자는 노트에 우리가 모르는 거면 외계인이라 라고 써서 보여주었습니다. 표정이 진지해서 장난인지 진심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검은 셔츠를 입은 남자, 목사로 보이는 사람, 아이를 데린 중년 여성들, 존니 캐시 노래를 크게 틀어놓은 뚱뚱한 남자, 10대 아들을 데린 부부까지. 차 안에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갇혀 있었습니다. 마침내 커다란 물탱크를 실은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런 표시도 없는 민간 차량처럼 보였습니다. 트럭이 가까워지자 확성기로 소리쳤습니다. 차를 물로 세척하겠습니다. 모든 창문과 문이 완전히 닫히고 잠겼는지 확인해주세요. 세척 후 플라스틱으로 덮을 테니 마른 뒤 순서대로 출발하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질 무렵 경찰들이 차 위로 올라와 물호스로 위에서 아래까지 철저히 씻었습니다. 물에서는 표백제 같은 강한 화학 냄새가 났습니다. 제 차에 왔을 때 선루프를 꼼꼼히 확인한 뒤 물을 뿌렸습니다. 차 안에 화학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 냄새는 목구멍에 오래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척은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한두 시간은 좋게 걸린 것 같았습니다. 그 후 거대한 플라스틱 천이 주차장 전체를 덮었습니다. 2대의 경찰차가 천천히 그 천을 끌어올려 덮었고 가장자리는 큰 돌로 고정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작업이 끝나면 자유롭게 나가실 수 있습니다. 절대 차에서 내리지 마세요. 플라스틱 천이 머리 위로 내려오는 순간 산채로 묻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빛이 사라지고 완전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희미한 소리만이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대학생들은 어디로 갈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이는 경적을 울리고 어떤 이는 환호했습니다. 마지막 물을 마시고 마지막 과자를 삼켰습니다. 운전석으로 돌아와 앉아 그들이 플라스틱을 정리하고 경찰차를 세우는 소리를 들으며 기다렸습니다. 아직 1시간 정도는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핸들을 잡고 있으니 약간의 주도권을 찾은 듯한 느낌과 동시에 금속관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방이 어둠과 플라스틱, 화학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지자 멀리서 격렬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 안 대화와는 다른 경찰들의 말소리였습니다. 매우 격렬한 논쟁이었습니다. 1시간 이상이 지나자 사람들은 점점 참을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차가 경적을 울리고 소리쳐 답을 요구했습니다. 다리가 통제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까 생각할수록 차 안이 점점 더 좁아지는 듯했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물은 이미 다 떨어졌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고 다리를 펴고 싶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때 차가 시동 걸리고 가속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안에 있어야 합니다. 확성기를 통해 소리쳤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차 안에 있어야 합니다. 몇 대의 차가 갑자기 가속해서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주변이 고요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버리고 간 것입니다. 모두 침묵에 빠졌습니다. 몇몇은 휴대폰 손전등을 켜 차에서 차로 비쳤습니다. 검은 플라스틱 천 아래 펼쳐진 차들의 행렬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얼굴 없는 낯선 사람들로만 보였습니다. 뒤쪽에서 숨소리가 들리더니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전에 경찰들이 차 지붕을 밟을 때와 비슷한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작은 환호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발소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점점 더 많은 발소리가 차 지붕 위로 울려 퍼졌고 환호는 사라졌습니다. 열 몇 쌍을 세다 포기했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다른 차 안의 사람들은 모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답을 기다렸습니다. 제 오른쪽에서 한 노인이 "이에 누구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약한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멀리서도 응답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왼쪽에서도 곧 수백 번의 딸깍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른쪽에서 날카로운 금속 마찰음이 들리더니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명 후 불규칙한 경적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무언가가 플라스틱을 찢고 앞 유리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앞줄 차의 지붕이 거대한 힘에 잘려 나갔습니다. 누군가가 좌석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2대 떨어진 곳에서도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야수가 차 안으로 뛰어든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팔이 떨렸습니다. 손으로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땀이 어깨로 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그 소리와 비명이 본능을 깨웠습니다. 여기는 위험하다. 이 존재들은 매우 위험하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옆 대학생들이 몸을 낮췄고 한 명이 손을 흔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뒷좌석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과 발 위치가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어 넘어가려다 발이 우연히 경적을 건드렸습니다. 아주 살짝이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였습니다. 뒷좌석에 엎드린 지 몇 초 후 무거운 무언가가 차 엔진 커버 위로 올라왔습니다. 차 전체가 휘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손에 묻은 땀을 코로 들이마시게 되어 코가 따가웠습니다. 이를 악물고 바깥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 무언가는 계속 움직이며 딸깍,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제 차 뒤에서도 응답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주차장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운전석 뒷차문에 몸을 바짝 붙이고 최대한 몸을 웅크렸습니다. 차 지붕이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일 때마다 차체가 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이 천창 가까이 왔을 때 천창이 살짝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시 유리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차가 더 이상 문제 생기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다 천창이 정말로 깨졌습니다. 다리 위로 유리 파편이 쏟아졌습니다. 큰 플라스틱 조각이 차 안으로 늘어졌고 거대한 무언가가 앞좌석으로 떨어졌습니다. 검은 플라스틱에 쌓인 채 경련하며 꿈틀거렸습니다. 그것의 딸깍 소리는 조심스러운 질문에서 끝없는 포효로 바뀌었습니다. 주변 플라스틱을 서서히 찢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것은 차 지붕을 뛰어넘고 어떤 것은 여러 대를 한 번에 건너뛰며 제 쪽으로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곧 포위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손으로 더듬거리다 유리 파편에 엄지를 베었습니다. 가까스로 뒷좌석 문을 열었지만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도했습니다. 몸을 틈새로 밀어넣으며 폐의 공기를 모두 토해냈습니다. 그것이 아직 차 안에서 발버둥칠 때 시야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틈새를 빠져나왔습니다. 얼굴이 주차장 자갈에 닿았을 때 화학물질로 인한 화끈거림이 느껴졌습니다. 일어나 도망치고 싶은 본능을 억누르고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것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떤 것은 제 차 지붕으로 올라왔고
어떤 것은 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가슴이 땅에 붙은 채 차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것을 느끼며 앞 유리 깨지는 소리와 천 찢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언가 제 차 안에 갇혀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마치 갇힌 야수 같았습니다. 두 대학생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며 침착하려 애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달래며 그냥 잘 웅크리고 조용히 기다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무언가가 제가 기어나온 문을 세게 들이받았습니다. 문이 옆 차를 세게 밀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순수한 검은색, 새 같은 발이 제 옆 바닥을 밟았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니 세 발가락 앞, 한 발가락 뒤에 모두 날카로운 발톱이 있었습니다. 이 발톱은 인간 발보다 컸고 매끄럽고 윤기 나는 피부였습니다. 매우 무거워 거의 200kg 정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차 사이 좁은 틈을 지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몸집이 매우 날씬한 듯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완벽하게 움직이며 어떤 물체에도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것이 제 오른쪽 차 유리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짧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마치 연쇄 반응을 일으킨 것 같았습니다. 사방에서 플라스틱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리를 세게 치는 소리, 차 문을 여는 소리, 차 문이 다른 차에 부딪히는 쿵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총소리도 몇 번 났습니다. 옆 대학생들도 차 문을 세게 밀고 저처럼 땅으로 구른 뒤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머리 위 플라스틱이 찢어지며 약간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이 휴대폰으로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다른 한 명이 빼앗았습니다. 짧은 실랑이 후 알람을 울리고 최대한 멀리 던졌습니다. 그 차는 거의 즉시 파괴되었습니다. 10여 마리의 괴물이 그 차를 미친 듯이 공격해 몇 초 만에 산산조각 냈습니다. 입 다물어 한 대학생이 반복해서 낮게 말했습니다. 무언가가 제 차 밑으로 들어와 신발을 갈랐습니다. 발가락까지 찢어졌습니다. 재빨리 도마뱀처럼 기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두 대학생도 따라했습니다. 2대 정도 기어간 후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앞에 검은 무언가가 제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둔탁한 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큰 고기 덩어리를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시체의 옷을 힘껏 찢는 소리와 함께 따뜻한 선혈이 차 밑으로 흘러 제 손끝을 물들였습니다. 그 자리에 웅크리고 숨 쉬는 것을 잊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차 밑에서 적어도 1시간은 그렇게 있었습니다. 모든 씹는 소리, 뼈 부서지는 소리, 힘줄 찢어지는 소리, 만족스러운 딸깍 소리를 들으며 그것이 다 먹고 나서 피해자의 잔해를 끌고 갔습니다. 무거운 생물이 시체를 끌고 제 차를 지나갔습니다. 발소리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주변은 다시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기회를 잡아 기어 올라왔습니다. 플라스틱 천 가장자리로 더듬어 갔습니다. 한동안 조용히 듣고 있다가 무거운 물체를 밀고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떠났고 저도 탈출했습니다. 가슴이 점점 풀렸습니다. 마침내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미풍이 이마에 땀을 식혀주고 풀냄새를 가져왔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주차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았습니다. 주차장 가장자리에 조용히 웅크린 채 오래된 혼다차 지붕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큰 사람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몸 전체가 매끄러운 검은 액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세발, 날카로운 발톱,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입, 상어 같은 긴 이빨이 가득한 것이 보였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이 몸을 곧게 세웠습니다. 적어도 2미터가 넘었습니다. 저에게는 방어할 무기가 없었습니다. 차 밑으로 다시 기어가려 해도 중간에 그것이 덮칠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쳤지만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덩이의 생고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피가 아래 플라스틱에 떨어졌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한번 본 후 생고기를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마른 나뭇잎처럼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떠난 후 주차장에 남은 것은 끝없는 공포뿐이었습니다. 곧 경찰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플라스틱 천을 걷었지만 우리를 쉽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14명이 죽었습니다. 사인은 온갖 식으로 조작됐습니다. 저를 포함한 생존자들은 모두 비밀유지 계약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밤 그 딸깍 소리를 듣습니다. 눈을 감으면 차 밑에 엎드려 있던 그 순간 차의 무게가 천천히 제 등 위로 옮겨가던 그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제 영혼의 일부는 아직도 그 좁은 차 안에 그 끝없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